네, 궁금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디지털 건강 플러스. 광주 MBC와 광주 새우리병원이 손을 잡고 여러 가지 건강 상식을 전문의를 모시고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왕희선 원장님 모시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골다공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게 뼈가 비로소 부러져야 나타나는 침묵의 질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와 2부로 나눠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골다공증, 말 그대로 이 뼈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골다공증은 뼈의 총량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네. 우리가 그 20대, 30대 때 그 뼈의 양이 증가되면서 피크를 이루다가 40대 정도 되면 골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노화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량 감소,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 칼슘의 부족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뼈의 총량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게 일반적이고요. 대부분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골다공증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그 할머니가 80세 정도 되셨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뼈가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노인이라 뼈가 약하고 구멍이 나고 골다공증이어서 이렇게 쉽게 부러진다라고 했던 게 이제 네네. 처음으로 접한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저의 그 경험처럼 어르신들만 겪는 질환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저축을 해놓은 것처럼 네. 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뼈가 감소돼도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은 40대 때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골절이나 이런 합병증을 겪게 되는 건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 겪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나 이게 뭐 가족 간에 아니면 우리 윗세대에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게 이제 내려온다거나 가족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유전적으로 대부분의 질병은 연관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골다공증도 당연히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식습관, 본인의 관리, 그다음에 활동량, 그다음에 골다공증 치료 등의 이런 기왕력이 없다면 이게 더 남들보다 더 악화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유전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후천적인 생활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네.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잘못된 생활 습관, 이 나이 든 거 이외에도 생활 습관이 영향이 있다는 게 조금 생소한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다양한 생활 습관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 자체가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뼈에 압력이 잘 가해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나트륨 같은 카페인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보다 보면 네네. 아무래도 뼈가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피부 관리 때문에 햇볕을 많이 안 보는 일이 잦아집니다. 네네. 근데 뼈에 그 햇빛에는 비타민 D가 많이 오기 때문에 D도 영향이 있나요? 당연히 영향이 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생활 인자가 우리 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네. 너무 건강을 생각해서 외출을 삼간다거나 활동 반경을 좁히면 이게 골다공증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생활 습관을 좀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성과 남성 간에 그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도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과의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들은 활동량이 많고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저축된 뼈의 양도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자들은 90%의 대다수의 골다공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골다공증 촬영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튼튼한 아이언맨 의상까지 갖추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뼈가 튼튼한 아이언맨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이제 나이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여성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폐경이 오잖아요. 폐경기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은 40대부터 자연 노화로 1%씩 없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남자들은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쌓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천천히 1%씩 없어집니다. 근데 여성들은 이제 노화 때문에 1%씩 없어지지만 폐경을 전후로 해서 2% 이상의 네네. 골 손실이 동반됩니다. 남자에 비해서 2배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군요. 노화까지 합치면 네. 3배까지 될 수가 아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폐경이라는 그런 큰 사건을 겪고 나서 10년 동안에 대부분 10% 이상의 감소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네. 이 입원하시는 환자 중에서 부모님 세대 중에서 이 골다공증으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빈도가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그 골다공증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뭐 무릎 통증, 고관절 골절, 허리 골절 등은 이게 만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성들이 쌓이다 보면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복합 질환으로 따진다면 다양한 우리 골 관절에 연관된 질환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추와 관련된 병원 또 정형외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연관성이 있군요. 대부분이고 무증상인 환자들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치료가 조금 인식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는 편입니다. 야, 오늘 이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뼈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이제 뼈가 부러진 뒤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에게 골다공증이 있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골다공증 검사는 우리 건강검진에서 65세부터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40대부터 일반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같은 기본적인 검사는 40대 이전부터도 해줄 수가 있고 40대 이후에는 정밀하게 해주고 있으나 골다공증 검사만은 상당히 늦은 나이인 65세부터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거나 이런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골다공증을 의사의 판단 하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가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여성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이 좀 검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50세 이상의 젊은 여자들이 5년에서 10년 이상이 되면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갑상선 수술을 하신 분들,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다양한 약이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장을 절제하신 분들, 장을 절제하게 되면 아무래도 칼슘이나 비타민 D 흡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병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 골다공증성의 골절에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키가 작다거나 등이 좀 이렇게 굽으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 검사를 또 필요로 한다던데 이게 맞나요? 그런 분들은 이미 골다공증 때문에 이미 변형이 와버린 상태죠. 약간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뼈가 한번 부러지면 다른 곳도 이렇게 부러질 확률이 크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전염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당뇨와 혈압이 우리가 모든 성인병의 기본인 것처럼 골다공증이 모든 뼈의 골절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질골과 해면질이 있는데 우리가 피질골은 딱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안 부러지는데 해면질이 있는 우리가 척추뼈나 대퇴 골두 부분 이런 부분은 뼈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조그마한 충격이 있어도 골절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척추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후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백숙을 먹다 보면 골다공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살을 바르다 보면 뼈가 탁 바삭하면서 과자처럼 부러지잖아요. 이게 골다공증 비슷한 건가요? 우리가 뼈에 보면 안쪽에 피색깔로 보이는 약간 부들부들한 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수 이식할 때 거기서 빼서 우리가 골수 이식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척추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딱딱한 뼈고요. 70%는 이 골수 같은 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딱딱한 뼈의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딱딱한 뼈가 약해지면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데 골다공증 검사와 진단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DXA. 우리가 DXA. 네, 덱사라고 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시행되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어떤 원리로 검사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네. 찍어서 그 찍는 사람이 재취합해서 네. 그것을 수치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 검사의 단점은 기계에 따라서 또 찍는 사람에 따라서 또 골극이나 수술하거나 쇠를 박는 사람들에 따라서 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이 심했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또 괜찮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 검사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골밀도 검사의 그 비용이라든가 걸리는 시간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 검사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네. 국가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엑스레이 찍듯이 네. 조금 그렇게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얼마 걸리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예. 아, 이렇게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비용도 싸다 보니까 미리서 조금 내 나이가 골밀도가 찾아온다라기보다는 좀 당겨서 검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요즘은 건강검진할 때 네. 그런 패키지로 끼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검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광주 세오리병원에 문의를 하시고 또 검사를 의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그 골다공증은 뼈 건강의 기본이 되는 치료입니다. 네. 뼈가 약해지면 골절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노후에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면 이 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치료로 건강한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왕인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뼈의 중요성 또 골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보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또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